안녕하세요. 코딩을 소원처럼 쉽고 즐겁게 코딩램프 진이입니다. 드디어 3단원입니다. 4단원까지 있는 정보교과의 반 이상 온 거죠. 고생 많았습니다. 3, 4단원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데요. 때문에 실습할 것들도 많고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하나둘 생기곤 합니다.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쉽게 나만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램지의 중학정보 시리즈도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보 교과서 안에는 직접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코램지의 정보 교과라는 시리즈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이미 올려놓은 스크래치 강의들도 있고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로 넘어가셔서 원하는 부분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단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정보교과는 앞으로 여러분이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을 배우고 나면은 생활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거를 이제 정보교과니까 프로그래밍을 적용해서 그 생각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우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의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피카소인데요. 피카소는 그 대상의 특징만을 살려서 굵은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덜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을 딱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추상화를 활용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노선도가 대표적이죠? 사실 지하철 노선도가 실제 있는 위치랑 비교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역과 역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대략적인 역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죠. 자, 그 다음 픽토그램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 단순한 모습으로 표현해둔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내야 해결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팀플을 딱 시켜보면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의 충돌입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해야 맞다. 저 학생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정을 먼저 쪼개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으로 식물에 물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한 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다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정한 문제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방학 동안에 더 이상 직접 식물에 물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의 현 상태와 해결 후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찾았으면은 이제 현 상태와 해결하고 나서의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 상태는 더 이상 직접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현 상태고요. 해결 후의 상태는 자동 시스템이 알아서 물을 주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과서에는 따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통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랑 조건 등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이 과정에서는 해결 후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와 조건을 발견하고 필요한 작업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아두이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식물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센서 중에서도 습도 센서가 필요할 것이고 아두이노로 습도 센서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회로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제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가 발견해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찾아낸 중요 요소를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핵심 요소.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요. 이거를 필요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핵심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문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든 문제의 목적은 사람 없이도 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습도 센서가 수분 부족을 감지하면은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활동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단어는 익숙하시죠? 요리 방법을 적어둔 레시피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학 때 직접 식물에 물을 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쭉 설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